오늘 뉴스일 라이브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이 어제 저희 채널A가 있는 서울 광화문 시청역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살피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명령에 그들이 복종해야 합니다.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오늘 민주당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강 부위원장께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두 글자 뭘까요?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또 이재명 대표 머릿속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연상되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실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 탄핵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개헌을 주장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과 개헌은 어떻게 보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 그리고 속도의 문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심정이지만 두 글자는 특검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김 전 부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두 글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탄핵이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뭐 탄핵, 하야, 뭐 임기 단축 개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저 표정을 보니까 많이 좀 요즘 초조하고 급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1심 판결이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법원에 엄중한 어떤 판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자기가 끌려가기 전에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본인은 그 두 글자에 대해서 언급 안 했는데 왜 언론에서 그러냐. 그래서 뭐 부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탄핵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장외 집회에서 어떤 투쟁을 한다는 것 자체 그러면서도 본인은 왜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그렇게 못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확실하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회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김건희 왕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네, 구차장님 네.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으로 불의의 권력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저는 민주당이 왜 장외까지 나가서 저렇게 윤석열 정부를 성토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치는지 딱 하나를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지난 10월 며칠 전까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시죠. 국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모든 상임위에서 열렸습니다.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따져 묻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주요 증인으로 채택하고 또 동행명령권까지 발동을 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기승전 김건희 아니었습니까? 한 달 동안 170석이 넘는 다수 야당이, 제1야당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성향의 국민들은 민주당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였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여당에게 너무 심하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오로지 김건희 특검에만 너무 매달리는 거 아니냐. 지금 어려운 민생을 도대체 제1야당 민주당은 돌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국민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도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를 따져보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슈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선고 이슈가 있잖아요. 장 변호사님. 네.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둔 주말, 마지막 주말에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연 것이 명분상으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신경 쓰여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방탄 아니냐, 사법부 겁박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 귀에 좀 꽂히더라고요. 일단 집권 여당이라면 책임감 있게 본인들 정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요.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 바라보는 정치 할 것이냐라는 일갈이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정치 공학적인 의도로 한다면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특검에 대한 여론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의도가 아주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큰 흐름을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떻습니까? 저는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근간을 훼손한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특검이든 검찰 수사든 제대로 밝히는 게 그게 지도자의 당연한 숙제입니다. 그걸 제대로 합니까? 지금 기자회견 사실상 굉장히 급하게 한 거 아닙니까? 국민 여론 좋아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김 여사에 대한 대안 뭘 내놨습니까? 휴대전화를 바꾸겠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상 어리둥절한 대안이 그게 대안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야당한테는 어떤 선택지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장외전 왜 민생을 챙기지 않는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입법을 하고 기본소득, 민주당의 어떤 가치를 실현하는 법안 낼 때마다 대통령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어떤 대안이 야당한테 남아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구자영 차장님. 네. 1심 선고를 앞둔 주말에 집회를 열었던 민주당이 네. 1심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1심 선고 이후에 치러지는 장외 집회는 주제가 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만약 1심 선고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원래 계획했던 대로 김건희 특검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퇴진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만약 1심 선고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아마 그 다음 날 치러지는 민주당 장외 집회는 김건희 또는 윤석열은 사라지고 아마 1심 판결을 한 판사 이름이 거명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이후에는 차분하게 그 1심 선고 결과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을 먼저 대국민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장외 집회를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이 민주당의 집회 규모를 축소 집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강 부위원장님, 네. 근데 민주당 집계를 봐도 1차보다 2차에서 좀 더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페르미 추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 평에 앉았을 때 5, 6명, 서 있으면 9명이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울 광장이 꽉 차 있으면 3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이 광화문 광장이 꽉 찼을 때는 1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이건 경찰도 사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인데 그렇게 따졌을 때 저는 최소 민노총 인원도 있을 것이고 촛불 집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당원도 있고 또 지나가다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그래도 뭐 한 13만 5천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경찰로서는 어쨌든 원래 항상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 몇만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사진으로 영상으로 저렇게 다 보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장외 투쟁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 그걸 국정쇄신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공감하겠습니까? 네, 김 전 부대변님은 이 강 부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던 거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부덕의 수치, 불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몸으로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한 부분보다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후속 절차로 여사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순방 일정도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 제2부속실도 그렇고 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특별감찰관 임명도 조건 없이 하겠다. 여러 가지 어떤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서 끝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 바꾸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천착할 필요는 없고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30만이 모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본인들 입으로 2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민주당만 모인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그래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연대를 했고요. 더구나 이제 이른바 세를 불리기 위해서 민주노총이 했던 장소를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숫자가 통합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만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조직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염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예. 동원된 인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관점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거를 공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 부위원장님, 근데요. 네. 물론 이제 몇 명이 모였느냐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모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네. 첫 번째 집회보다는 두 번째 집회에 민주당 추산으로도 인원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음에도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세 번째 집회를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희 민주당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세 번째 집회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일어난 이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보다 이번에 줄었으니까 더 열기가 줄어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20만이든 30만이든 50만이 모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되거나 개헌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10명 중에 몇 명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라고 할까요? 그건 이미 많은 지표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반응이 안 좋았다라고 자책하시는 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다음 집회까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집회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일단 한동훈 대표는 이 집회 자체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규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회 모인 인원이 좀 줄어든 그 지점을 지적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다음 글을 보여주시죠.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무죄라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좋은 이벤트가 어디 있겠느냐. 생중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장 변호사께 이 부분 여쭤보죠. 법조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권영세 전 장관님의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한동훈 대표 무죄 나오면 자신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사법부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집회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어떤 의견 표명을 당원들이 한다라고 해서 유죄를 무죄로,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법부를 폄훼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정치적 이득이 뭔지 좀 되묻고 싶습니다. 예, 부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글쎄요, 재판 생중계는 필요에 따라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거법이 그 1심 판결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만약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재판 결과를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정한다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생중계를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선거법 재판이 지금 2년 반을 끌어온 재판입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개인의 그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이 당의 존립에 크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이 선고가 돼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대선 때 그 환급받았던 대선 자금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될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심 판결은 개인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 제1야당, 민주당의 운명에게도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의미를 만약 이해한다라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중요한 재판 더 많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